안녕하세요. 아이가 둘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대리호도 원하던 남편과 결국 이혼하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중학교 동창입니다. 졸업 후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1년간 연애를 하다가 저희 친정에서 저희가 깊은 관계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결혼을 추진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매우 고지식한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꼬여내서 이렇게 되었다며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애틋합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먹고 살 만큼의 보험금이 나와 사는데 그럭저럭 크게 고생은 안 했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는 늘 안쓰러운 존재가 시어머니였지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막말은 여자를 잘못 들여 집안이 망했다. 혹은 우리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 변했다. 앞으로 나 보고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등등 늘 이런 식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못난 사람이라 저런 소리를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확 이혼해버릴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땐 이미 아이들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 쉽지가 않았고요. 그 이후로는 저도 단련이 되었는지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담담한 편이기도 해서 속으로 우라가 치밀어도 그냥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냥 해줄 수 있는 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그런 마음으로요. 애틋한 모자 사이에 기어이 끼어들어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았고 맞벌이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그런 거 신경 쓸 여력도 나중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시어머니한테 자주 연락이 오더라고요. 매번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참고로 시댁이 저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가서 얼굴 비추고 병원에 모시고 가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또 병원 가는 건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러니 뭐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합가의 큰 그림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올 초에 남편이 갑자기 대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혼자서 사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 안 되겠다고 모시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자기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당신 말이 맞다.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가뜩이나 아들사랑이 대단하신 분인데 아마 당신하고 살고 싶으실 거라고요. 당신도 시어머니 걱정되고 신경 쓰인다 하니 같이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도 화색을 띠며 역시 이해해 줄 거라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긋 웃으며 그럼 얼른 짐 챙겨서 시어머니 댁으로 가라고 했어요. 당신은 가서 시어머니 잘 모셔드리라고요. 저는 힘들겠지만 혼자서 애들 둘 케어해보겠다고 했어요. 당신은 정말 효자라고 한마디 덧붙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말뜻을 못 알아듣냐면서요. 자기는 여기 손자 손녀 있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자기 집을 두고 시어머니 집으로 가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여기가 자기만 사는 집이냐고 나도 살고 우리 애들도 사는 우리 모두의 집이라고 받아쳤어요. 당신이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당신 의견 존중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어머니한테 당신을 보내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민주주의식으로 하자면서 애들한테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딸들한테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어떠냐고 좋은 사람은 손들어보라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애들한테 윽박을 지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선 솔직히 말해도 된다고 하니 딸들이 남편 눈치를 보면서도 손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가 나서서는 자기들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할머니가 오시면 불편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손녀들 보고 딸이라고 맨날 면박만 줬지 사랑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딸들 입장에서도 할머니라고 해서 딱히 애틋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들한테 알겠다고 들어가서 볼일 보라고 하고선 남편한테 그래도 당신 효심은 끝내준다면 너무 기특하다고 우리 딸들도 당신 닮아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남편은 진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그런 남편의 반응이 웃겼지만 전 꾹 참으면서 시어머니 댁에서 오붓하게 잘 지내라고? 살아생전에 언제 또 아들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보시겠냐고 나도 시간 되면 가끔 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이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저 때문에 위신이 안 선다며 딸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우설은 공경할 줄도 모른다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한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육은 나 혼자 했냐고 그리고 당신이 모시고 싶대서 모시라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냐고 그랬어요. 나도 당신이 남편으로서 그리고 애들의 아빠로선 너무 필요하지만 당신이 시어머니랑 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보내주는 거라고요. 당신이 말했다시피 시어머니가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냐며 손녀들 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우리 딸들 별로 예뻐하지도 않으시고 보고 싶어 하시지도 않으시지 않냐고 시어머니한테는 당신밖에 없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남편의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모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나는 직장생활 하면서 딸들도 키우고 이제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되는 거냐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으니까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챙기라고 했어요. 나는 내 친정어머니 챙겨드릴 겨를도 없다고요. 그냥 계속 서로 했던 말 또 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남편은 며느리인 제가 자기 어머니인 시어머니 수발 다들고 밥 챙겨주고 그러면서 같이 살고 싶은 건데 자존심 때문인지 그 소리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계속 모르는 척 했습니다. 딸들한테도 아빠가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당분간 할머니네 집에 가서 살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눈치 빠른 딸들이 알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평소에도 종종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디서 술 먹나 생각했습니다. 어디냐고 연락을 했더니 시댁에 있다고 달랑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보고서 솔직히 피식했어요. 갈 거면 짐이라도 챙겨가지 그랬냐고 답장을 했는데 더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냅뒀습니다. 아침에 딸들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에도 전화로 워낙 폭언을 많이 하셔서 늘 녹음을 하는 편이기도 했고 또 요즘 핸드폰은 자동으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녹음이 되는 상태에서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어디 남편을 내쫓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순간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퍼붓는 욕설만 들었습니다. 어디 남편을 내쫓는 마누라가 어딨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해드리려고 해도 전혀 들으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엔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듣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한참을 화를 내시다가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열받으셨는지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바로 녹음된 파일을 남편에게 보내면서 도대체 시어머니께 뭐라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불쌍한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 했더니 제가 짐 싸서 나가라고 했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시어머니 모시는 대신 저희 친정어머니도 한 집에 같이 모시자고 했어요. 나이는 시어머니만 드시냐고요. 그러자 자기는 외아들이지만 저는 남동생이 있으니까 저희 친정어머니는 남동생이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대화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통한 말미에 저 같은 며느리 더는 필요 없다면 남편이 저 같은 여자랑 사는 게 불쌍하다고 그러셨거든요. 남편이 안 한다고 해도 당신이 나서서 어떻게든 저희 이혼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당신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화가 나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난 솔직히 시어머니 전화 받기 전까지는 이혼은 생각조차 안 했다. 단지 당신이 효도하고 싶어 하니까 시어머니께 당신을 보내주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한테 쌍욕을 듣게 만드냐고. 이제 나도 더는 못 참고 살겠다고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연락하지 않고 그냥 냅뒀어요. 처음엔 어이도 없고 그랬지만 딸들하고 셋이 사니까 또 나름대로 금세 편하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3주 정도 지났나 싶었을 때 남편이 뜬금없이 집에 왔습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딸들은 제 눈치를 살피고 저는 그냥 한번 쳐다봤다가 식사를 마저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안방에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길래 제가 시어머니는 우리 이혼시키신다더니 왜 말씀이 없으시냐고 비꼬며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이혼 접수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한번 쳐다보더니 저를 올려다보면서 그럼 애들은? 하고 묻더라고요. 저더러 애들 안 보고 살아도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이제 다 컸으니까 애들 의사 물어보고 따라가고 싶다는 쪽으로 보내자고 그랬습니다. 당신 따라가면 시어머니가 잘 키워주시겠지 않냐고요. 어차피 재산이랄 거 많지도 않으니까 법대로 나누자고요. 대신 전 이혼의 원인이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폭언이라고 생각하고 녹취도 많으니 시어머니께 위자료 청구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니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짐 가지러 온 거면 짐이나 챙겨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밥 먹을 거 소 하나 시킬까 하고 딸들 데리고 나가서 동네 한두 바퀴 돌고 오니까 그새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저는 또 무슨 막말을 하러 오셨나 했더니 이제 저더러 그만 남편하고 화해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혼 얘기가 오가는 중에 무슨 화해냐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애들 싸움도 아니고 저는 벌써 이혼 접수장 작성 다 끝났다고요. 시어머니가 그러자 아니 자식이 지 엄마 걱정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냐면서 그럼 애들은 어쩔 거냐고 남편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다 컸으니까 애들 의사에 따를 거고 아빠 따라간다 하면 어머님이 잘 키워주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시면서 네 남편은 혼자서 집 앞도 못 차려 먹는데 저깟 놈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 하시면서 본인이 다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쯤 되니까 그냥 한번 봐줄까 싶기도 했지만 며칠을 고민해봐도 시어머니가 계속 나이 들어가시는 건 당연한 현실이고 남편이 개과천선할 일도 없으니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네요. 딸들도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께 당하고 산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인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주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방관을 근거로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친 시어머니의 폭언이 녹취된 파일도 있었기에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세자금도 당연히 절반은 제 몫이었고요. 남편은 딸들 중 하나라도 자기를 따라왔으면 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요즘 애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가요? 아빠 따라가면 자기가 집안일 다 하고 할머니 수발까지 들게 생겼는데 요즘 그런 걸 할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딸들도 다 엄마인 저랑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처음에 시어머니 모시는 일로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이혼하기로 결심하니까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허무하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서 홀가분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